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1924년 1월 5일 밤 도쿄. 깊은 어둠 속에 왕궁과 가까운 이중교에 폭탄 2개가 던져졌는데요. 비록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대한인의 기상과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적의 수도 일본 도쿄에서 왕궁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폭탄 결사대원 김지섭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방에 발생한 규모 7.9의 대지진. 화염 폭발, 쓰나미 등 엄청난 지진 피해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의열단은 일제의 수뇌부를 처단하고자 했는데요. 이때 폭탄 투척을 자원한 사람이 김지섭 의사입니다. 김지섭 의사는 1884년 7월 경북 안동군 풍북면 오미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재주가 비상하고 학문이 출중하여 천재라 칭송을 받았고 사서삼경에도 능통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은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항일 독립운동의 밑바탕이 됐고요. 일본어를 배운 지 2개월 만에 습득하고는 21살이 되던 해에 상주 보통학교 교원과 금산 지방법원 서기겸 통역으로 재직했는데요. 이때 배운 일본어가 후에 일본에서 거사를 치를 때 도움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강탈당하자 김지섭 의사는 공직을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김응섭과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했지만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중 21년에는 고려 공산당에, 22년 여름에는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1922년 7월) 서울로 들어온 그는 김시현 등과 함께 상해에서 거사에 필요한 폭탄을 반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듬해 2월 소형 폭탄과 대형 폭탄 36개를 중국 천진을 거쳐 국내에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총독부 등 일제 기관을 파괴하고 고관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1923년 3월 15일 드디어 총독부, 경찰서, 재판소,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등을 동시에 폭파하기 위한 거사가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이를 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김시현 등 3명이 붙잡히고 의사를 비롯한 김원봉, 장건상 등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겨우 상해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본 경찰은 거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일제의 숨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거사에 참여했던 의열단원 황옥이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화 밀정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거사가 실패하고 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그때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간토 대지진으로 조선인이 무차별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경단을 조직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살했고, 확인이 어려울 때는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15원 50전, 즉 주고엔 고주센을 말하게 해서 발음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쇠꼬챙이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 밖까지 알려지자 조선인들의 분개는 극에 달했는데요. 의열단은 1924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국회의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수뇌부를 처단하고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김지섭 의사가 김원봉 의열단장에게 일본말에 능숙하고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자신이 적임자라며 당당히 자원을 한 것입니다. 1923년 12월 21일 밤 의열단으로부터 자금과 폭탄을 제공받은 폭탄결사대원 김지섭 의사는 상해에서 천성환호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는데요. 일본 관원이 수상히 여길 걸 대비해 나카무라 히코타로라는 가명을 쓴 명함 30장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만리 창파에 한 몸 맡겨 원수의 뱃속에 앉았으니 뉘라 친할고 기구한 세상 분분한 물정 촉도보다 험하고 태나라보다 무섭구나. 종적 감추어 바다에 뜬 나그네 그 안이 와신 상담하던 사람 아니던가. 평생 뜻한 바 갈 길 정하였으니 고향을 향하는 길 다시 묻지 않으리. 열흘 후인 12월 31일에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그는 이듬해 1월 4일 도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도중에 제국회의가 연기된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 부근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1924년 1월 5일) 오전 도쿄에 도착한 의사는 왕궁과 가장 가까운 다리가 이중교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녁 7시에 이중교에 접근했는데요. 적당한 기회를 노리던 중 순찰하던 경관이 신문하려고 하자 재빨리 폭탄 한 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화선이 고장나 폭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정문 앞 다리로 뛰어가 남은 폭탄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터지지 않았고 결국 김지섭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다음 날 이치가야 형무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의 의거는 실패했지만 사법성에서 검사총장, 검사 등을 취조하고 내각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일제에게 준 충격은 엄청났는데요. 그해 10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의사는 우리 한국인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가운데 나 홀로 적국에 들어와 사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진실로 넘치는 영광이다 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25년 치바 형무소로 이감되었던 김지섭 의사는 1928년 2월 향년 44세라는 젊은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는데요. 사인은 뇌내출혈이지만 그의 죽음의 의문을 품은 일본인 변호사 등이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시신은 화장을 해버린 후였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고향인 안동 오미동에 평장을 했던 의사의 무덤은 광복 후에 각계 인사들이 사회장을 치른 후 예천군 호명면 대지동에 이장했는데요.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김지섭 의사와 같이 대한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을 지닌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면면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김지섭 의사가 재판정에서 열변을 토하며 외친 말씀을 끝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다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선언서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항쟁할 것이다.